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아직 창창한 나이지만 이미 결혼도 했었고 사별까지 했었죠. 슬픔에 잠겨 힘들게 살아온 시간이 길어서 한때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평범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러나 다행히 지금은 행복을 되찾고 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처럼 충격적이었던 황당한 사별 사건. 지금부터 제 사연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미국 LA의 한인 공연 행사였습니다. 당시 저는 미국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었고 전시와 공연 큐레이터로 활동했습니다. 업무를 계기로 남편이 진행했던 전시와 공연의 어레인지 일부와 통역을 맡게 되었죠. 공연 기획팀에서 일하던 남편은 업무차 미국에서 한동안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우 젠틀했고 매너도 좋았으며 외모까지 출중해서 첫눈에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첫 업무 미팅 후 회의 일정으로 다시 만났을 때도 여전히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제게 데이트를 신청했죠. 오늘 시간 어때요? 이번 기획 공연 관련 얘기도 나눌 겸 식사하시죠? 네, 좋아요. 많이 도와주세요.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잘 보일 겸 데이트 신청했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데이트도 열심히 해볼게요. 유쾌하셔서 저는 더욱 끌렸나 봅니다. 제가 감정 표현이 좀 솔직해서요. 네,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한 사람이 좋아요. 다행이네요.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처음 배웠을 때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도 마음에 들었어요. 잘생겼다는 말 꽤 들으셨죠? 그래요? 가장 듣기 좋은 말인데요. 근데 미국에서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이민 와서 꽤 오래되었죠? 왜요? 한국어 잘해서요? 네, 맞아요. 한국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셔서 얼마나 여기 사셨는지 궁금해졌네요.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질 것 같으면 한미 콜라보 전시나 공연 기획에 참여해서 통역을 겸직하다 보니 한국어를 더욱 잘 쓰게 되더라고요. 잊지 않으려고 늘 공부해왔어요. 역시 한국에 사는 저보다 더 한국어를 훌륭하게 잘하시는 것 같았어요. 에이, 그럴 리가요. 칭찬이 과하신 거 보니 저한테 잘 보이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기분 좋은 대화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분위기가 좋아질수록 업무보다는 사적인 이야기를 더 나누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행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그는 저를 특별하게 우대해주면서 저녁 식사가 자주 이어졌고 오붓하게 둘만 어울리는 시간을 자주 만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는 급 친해지면서 술도 자주 마시게 되었고 호칭도 오빠 동생으로 금세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머물던 숙소에 가게 되었고 청춘 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키워가던 시기라 뜨거운 밤을 연이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같이 출근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은데? 뭐 어때? 커플이라고 하면 되지. 난 더 좋은데? 그럼 오늘부터 공개 연애다 이 말씀? 난 진작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공연 후에 자기가 장거리 연애에 대한 생각이 어떨지 몰라서 망설였던 것뿐이야. 자기야, 사실 난 자기가 너무 좋다. 사랑해. 뭐 자연스럽게 감정에 따라가는 거지 뭐. 나도 자기가 좋아. 그때는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도 항상 저를 아껴주었죠. 예뻐하고 챙겨주고 그런 날들만 계속되면 사리 분별이 쉽지는 않죠. 뭐든지 습관처럼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게다가 해외에서 공연까지 기획하는 그의 모습이 멋져 보였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서로에게 가까워지면서 그는 우리 부모님을 무척 만나고 싶어 했죠. 저 역시 자연스럽게 생각했고 그를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집은 꽤 오래되었지만 꽤 운치 있는 오래된 저택이었습니다. 그는 집 안에 들어서면서 집이 너무 멋있다며 제게 말했죠. 이런 곳에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살면 좋겠다고 말이죠. 저의 부모님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꽤 여유롭게 사셨고 그 덕분에 저도 유복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그의 눈에 더욱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처음으로 대면한 그는 훌륭한 저녁 식사였다며 가는 내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날 그는 제게 청혼을 하더군요. 급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좋았습니다. 저 역시 그때는 성급했지만 좋은 감정이라는 최면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할까? 난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 이번 공연 끝나고 한국에 돌아갈 때 같이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한테도 인사드리면 어때? 너무 급한 거 아니야? 물론 나도 자기가 너무 좋지만 만약 결혼해서 한국에 살게 되는 거라면 여러 가지 생각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하는 일도 정리하려면 시간이 걸릴 테고. 무슨 걱정이야. 그야 천천히 정리되는 대로 하면 되지. 만약에 한국에서 자기가 나랑 결혼해서 함께 산다면 일은 좀 쉬어. 내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 마. 정말? 나 일 안 하고 자기 내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엄마처럼? 내가 꿈꾸던 삶인데? 그래? 자기가 꿈꾸던 대로 해줄게. 그리고 그렇게 알콩달콩 살다가 한국 실증 나면 내가 해외 공연 일 잡아서 여행처럼 같이 다니면서 생활하는 거지. 어때? 미국도 다시 오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 다니면서. 너무 좋은데? 그런 삶을 누구나 꿈꾸기도 하잖아. 진짜 현실되는 거 맞아? 천천히 생각해봐, 자기야. 그리고 미국 공연 끝나면 나랑 일단 한국에 들어가자. 나 지금 미국 공연하고 있는 남자인 거 봐도 모르겠어? 꿈은 현실이 된다. 생각해 볼게. 일단 공연 행사 때 아티스트들과 통역부터 잘하고 맡은 일부터 최선을 다한 후 조만간에 곧 다시 얘기해, 자기야. 공연은 말할 것도 없이 성황리에 잘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얘기했던 대로 한국에 돌아갈 날이 다가왔죠. 저는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일단 여행처럼 한국을 다녀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회사에도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시간이라 짧았지만 그래도 그가 사는 환경이나 상황들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다 눈치챈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였는지 한국에 도착해서 그의 회사라며 그곳으로 가장 먼저 안내했죠. 어머, 여기가 자기 회사야? 코지하고 너무 좋다. 한국스러운 분위기도 나서 더 좋은데? 마음에 들어? 회사부터 데려와서 좀 그런가? 자기가 나 일하는 곳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리고 회사 사람들에게도 예쁜 자기를 소개해주고 싶었고. 고마워, 자기야. 회사에서 뽀뽀 받으니까 더 좋은데? 키스도 해줘. 어머, 또 왜 이래? 사람들 오면 어쩌려고. 우리의 애정 행각도 뜨겁게 달아오른 시기였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어김없이 그는 애정 표현이 많았고 끊임없었죠. 그리고 그가 보여준 그의 회사는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제법 좋아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인사하고 나니 어쩐지 그를 더욱 믿을 수가 있었죠. 그렇게 그의 애정 행각과 회사의 분위기로 한국에 도착한 첫날, 기분 좋게 데이트를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 드디어 그가 함께 살고 있다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형제 없이 자라서 쓸쓸했지만 어머니와의 사이가 남들보다 돈독하다며 자랑하기도 했었죠. 처음이라 겁도 나고 반면에 기대도 되었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 멀리서 왔네. 얘기 많이 들었어. 실물이 더 미인이네. 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산지 오래되었다며? 나도 아들 덕분에 미국에 여행으로 몇 번 가봤는데 한국에는 얼마 만에 와보는 거야? 부모님 따라 이민 간 이후로 처음이에요. 제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기분 좋은데요? 그래, 얘기 많이 들었지. 엄청 자랑하더라고, 아들놈이. 아주 이렇게 예쁜 미인한테 빠져서 그랬구만. 한국어도 너무 잘하네. 얼굴도 예쁜데 머리도 똑똑한가 봐. 엄마,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우리 결혼한다고 하면 바로 허락해 주실 분위기인데? 그럼 바로 허락하고 말고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까지 모시고 왔겠지. 안 그래? 저는 물론 결혼 생각하니까 이렇게 멀리 한국까지 모시고 왔죠. 그와 칭찬해 주시는 그의 어머니 덕분에 즐거운 저녁 식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집을 구경하면서 꽤 놀라웠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 둘만 살기에는 꽤 큰 집이기도 했고 갤러리처럼 정말 깔끔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집안을 둘러보던 제게 그는 예약해둔 숙소가 있다면서 성급히 나가자고 하더군요. 너무 늦겠다. 피곤한데 어서 숙소로 가자. 어? 여기 집에서 자는 거 아니고 호텔 예약했어? 그럼 어머니도 계시고 우리 집 처음 왔는데 혹시 불편할까봐 숙소 잡았는데? 아니, 난 괜찮은데. 집도 이렇게 크고 넓은데 집에서 자도 괜찮아. 아, 혹시 어머니가 불편하실까? 그래? 난 혹시 몰라서 일주일 모두 예약을 해버렸는데. 취소할까? 숙소 예약을 했어? 서로 처음이라 불편할까봐 그랬구나. 근데 이제 취소하면 돈 많이 손해보는 거 아니니? 미리 물어볼 걸 그랬네. 어쩌지? 아니, 괜찮아요. 숙소에서 자도 좋아요. 또 올게요, 어머니. 그래요. 한국에 있는 동안 자주 봐야지. 여행이다 생각하고 아들이랑 오붓하게 보내.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도 잘 먹었어요? 예약했다는 근처 호텔로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처음 인사드리고 바로 그의 집에서 자겠다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었죠. 그리고 그가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원하는 걸 눈치챘기에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간 저는 그와 호텔에서 지내면서 애정이 더 쌓여갔죠. 낮에는 한국을 오랜만에 여행 다녔고 그가 인내하는 곳들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금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공항에서 겨우 다시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너무 아쉽다. 집에서 더 자주 볼 줄 알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 네, 저도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는 꼭 더 자주 뵙고 싶어요, 어머니. 그래, 다음엔 결혼식으로 만나면 좋겠네. 그럼요. 곧 결혼해서 같이 살면 더 좋죠. 네, 저도 미국 돌아가서 부모님과 잘 의논 드리고 결혼도 준비해 볼게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가 직접 보여주고 노력하는 모습에 금방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의 부모님을 설득했고 하던 일도 정말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고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거리 때문에 결혼식은 아빠의 권유로 미국에서 치르게 되었고 남편도 홀어머니 외에 친인척이 많지 않다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한국에서 살게 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원래 살던 집을
공간이 넓고 돈도 아껴보자며 처분하겠다고 하셨죠. 때마침 결혼 선물로 저의 부모님이 남편과 제게 집 마련 자금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거금이었기에 저의 부모님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한국 집에서 모든 걸 다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혼 때부터 결혼 1년 차까지 남들처럼 알콩달콩 남편과 시무를 모시고 즐겁게 살았죠. 그렇게 현실 부부로 살다 보니 혼인신고는 자연스럽게 미루게 되었고 우리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혼인신고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서로 익숙해지다 보니 간혹 시어머니가 꼰대 같은 소리를 하실 경우에도 크게 놀라지 않게 된다는 점이었죠. 연애가 짧았던 만큼 서로를 다 알지 못한 부분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처음과는 다르게 시모의 잔소리가 불편하기도 했지만 들을수록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저도 응대하기 쉬워졌습니다. 아가, 일도 안 하고 놀면서 아침밥 반찬은 12첩 반상으로 챙겨줘야 가족 모두 건강하지 않겠니? 어머, 그럼 어머니도 저랑 같이 반찬 만들어주세요. 6첩씩 반반으로 하면 공평하겠는데요? 뭐야? 며느리가 원래 반찬 다 만들고 그런 거야. 누가 시어머니 어려운 줄 모르고 그따위로 말을 하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요. 어머니, 처음보다 저를 덜 예뻐하시나 봐요. 그리고 너무 말씀이 지나치세요. 너는 실컷 놀며 지내는데 내 아들만 나가서 고생하니까 더 챙겨주라는 말이잖아. 그리고 퇴근하면 고생한 아들 발도 좀 씻겨주고 더 챙겨줘.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발을 씻겨주라고요? 제 발도 겨우 씻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차라리 어머니 발을 씻겨드릴게요. 아무튼 꼬박꼬박 말대꾸는 차라리 한국말을 좀 못했으면 다행일 뻔했네. 무슨 말을 못하겠다 무서워서. 으그. 여보, 나왔어.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어머, 여보, 수고 많았어. 내가 어머니 말 듣고 욕조에 따뜻한 물 받아왔어. 자기 발 씻어주려고. 발을 씻어준다고? 괜찮아. 엄마가 그러랬어? 응, 어머니가 아까 시킨 거 맞죠? 쟤는 무슨 입이 저렇게 가벼워? 무슨 말을 못하겠다. 저와 남편, 시모, 우리 셋은 그럭저럭 화목하게 잘 지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한 지 2년이 다 되어갈 즈음 저는 미국을 종종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저의 아빠가 멀리 시집간 저를 걱정하셔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엄청 많이 주셨죠. 저도 한국에서 결혼 생활하느라 적응이 필요해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 남편이 점점 더 대놓고 아빠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한다고 느끼신 모양이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고 미국에도 저만 부르시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즈음 미국에 있는 친정에 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옆집도 아니고 뻑 하면 그렇게 자주 부르시니? 그럴 돈은 아깝지 않으신가 보네. 옆집이 아니니까 부르시겠죠.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어머니도 아들 멀리 가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알았다, 알았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하는 말이지. 무슨 말을 못하겠네. 이번엔 좀 오래 있다 올 것 같아요. 실은 아빠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도 하셔서 휴양지에 가족 여행 갈 수도 있어요. 그래, 알았어. 건강 잘 챙기시라고 안부 전해드려라. 짐 다 챙겼어? 공항에 데려다 줄게. 어서 나와, 자기야. 응, 여보도 같이 가면 좋은데 아쉽다. 이번에 다녀오면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우리도 한국에서 여행 가자? 그래, 그러자. 근데 혹시 장인어른 너한테 전한 말씀은 없으셨어?
뭐 기다리는 답변 있어? 물어보고 받아와야 돼? 아니, 그냥 안 불어도 뭐 말씀하셨나 하고. 자기 이번에 한 달이나 다녀오니까 따로 뭐 말씀하셨나 해서. 아니, 그런 거 없는데. 여보, 걱정 말고 자주 영상통화해. 그리고 혹시 자기도 오고 싶고 일에 차질 없으면 말해. 여행지에서 티켓 바로 보낼게. 남편은 아마도 저의 아빠에게 돈 부탁을 또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아빠의 당부이기도 하셨고, 그게 남편 입장을 생각해서도 나을 것 같다고 생각되었죠. 평소와 다르지 않게 남편과 포옹하고 입맞춤을 한 후 공항에서 잠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도착해서 시차를 적응한 뒤 바로 시모와 남편에게 영상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전화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일반 전화 모드로 돌려봤더군요. 그렇게 통화를 하고 난 뒤 저도 친정 가족들과 함께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과 친척들 속에 즐거운 여행을 보내느라 남편과 자주 통화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한국으로 귀국을 앞둔 며칠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 누구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불길하고 불안한 마음에 예정보다 며칠 앞당겨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문자를 보낸 뒤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날벼락 같은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인기척을 느낄 수 없던 저는 서둘러 어두운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거실 테이블에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다급히 떨리는 손으로 남편과 시모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전화번호는 꺼져 있는 상태였고 시어머니의 핸드폰은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걸어도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과 연락이 두절된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는 그제서야 방안을 샅샅이 살피며 무슨 일인지 단서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가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인가요? 이 사진은 다 뭐예요? 방금 내 아들 뿌려주고 오는 길이다. 너 신나서 친정 식구들과 여행 갈 사이에 벌어진 일이야. 네?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믿을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답답한 심정에 캐묻자 시어머니는 계속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미국 친정에 데리고 같이 갔더라면 이런 일은 없잖아.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잘 살아서 좋겠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라도 해보세요. 내 아들, 네 남편이 너 없이 쓸쓸하게 있다가 혼자 등산을 간 모양인데 실족사 했다고. 다 니냐 때문이야. 어디서요? 언제 그런 거냐고요? 제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시모는 하염없이 울었고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아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모는 정신을 차리고 설명했죠. 실족사한 남편의 시신을 겨우 찾아서 뿌려줬다고요. 남편의 핸드폰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는 계속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친정에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시모와의 관계는 더욱 안 좋아졌고 저는 급격하게 우울해져 갔습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네 남편도 없는데 그 잘난 친정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 저도 막막해요, 어머니. 니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네. 그러게 살아있을 때 형편 좋은 친정에서 네 남편 사업도 돕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다 너 때문이야. 네 꼴 볼 때마다 내 아들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아서 더 괴롭다고 이년아. 그렇게 욕설을 퍼붓는 시모의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 역시 우울증에 빠져 아무 생각이 없이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는 결혼할 때 친정아빠가 선물해준 집을 내놓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네 꼴 더 이상 못 봐주겠고 너도 네 인생 찾아가라. 남편도 없는 이 집에 왜 우리가 같이 살아. 그리고 이 집은 내 명의로 바꿔주고 가. 너야 가서 편히 살 친정이라도 있지만 난 아들도 잃고 아무것도 없잖아. 제가 모시고 살게요. 난 더 이상 네 꼴 보기 싫다. 그리고 너도 아직 젊은데 다시 새 출발해라. 나도 나대로 잘 살아가 볼 테니 계속 너랑 같이 살다가는 내 명예 못 살 것 같다.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키던 시어머니는 아예 내쫓을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저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친정에 연락했고 집도 처분하기 곤란한 심경이라 명의만 시모의 요구대로 변경해주고 한국 생활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시모의 등살에 못 이겨 친정으로 돌아가게 된 저는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다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심리치료도 받고 점점 더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충격적인 남편과의 사별을 잊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다시 복귀한 일을 하면서 우연히 한국에 업무차 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일에만 몰두하며 지내던 어느 날, 동료와 친해지면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었죠. 남편과의 사별 후 5년이 흐른 뒤에야 만난 새로운 연인은 매우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힘든 생각을 많이 잊게 되었고 활기차고 밝았던 제 성격으로 차츰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활동적인 남자친구와 커플 댄스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동료였던 친구는 제 안부를 자연스럽게 묻더군요. 남편이랑 애는 잘 지내지? 무슨 말이야? 애라니, 그리고 내 남편 죽었어. 5년 전에. 그게 무슨 말이야? 죽었다니. 나 한국에 업무차 왔다가 새로운 사람 만나게 돼서 머물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도 새 남친과 오게 된 거고, 결혼했던 전 남편은 실족사로 5년 전에 죽었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지만 다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비보를 친구에게 스스럼 없이 전하게 된 이유는 털어놓고 잊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제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더군요. 아니, 오랜만에 만나서 농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나 지난주에 네 남편 봤는데.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겠지. 너야말로 무슨 말이야? 잘못 봤을 거야. 아니라니까. 우리 미국에서 공연 기획할 때도 내가 네 남편 얼마나 자주 만났어. 얼굴 딱 보면 알지. 여기 교포들 많이 오는 커플 댄스 학원이라 네 남편 너랑 다니나 보다 했는데. 내 남편? 아니, 전 남편을 여기에서 봤다고? 정말이야? 그래. 너는 곁에 없길래 일부러 아는 척은 안 했는데 분명히 지난주에도 봤다니까? 그리고 얼핏 보기에 꼬마 아이도 있던 것 같던데. 그래서 난 너가 아이도 낳았구나 싶었지. 그리고 곧 너도 만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오늘이 된 거고. 남편의 사별도 황당하고 충격적이었는데 미국 친구의 말은 더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친구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남자친구에게 사정을 얘기했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기야, 나 할 말이 있어. 무슨 얘긴데 그래? 우리 같이 댄스 배우는 학원 말이야. 거기서 미국에서 일할 때 동료를 만나게 되었는데 사별한 전 남편을 봤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 학원에서 자기 전 남편을 봤다고? 이해가 안 가. 죽은 사람을 봤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에 학원에 나만 다녀와도 돼? 친구 말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자기까지 같이 갔다가 괜히 이상한 상황이 될까봐
여러 가지로 걱정도 돼서 부탁하려고 말 꺼내본 거야. 나야 괜찮지만 자기가 더 걱정이네. 그 친구는 확실히 본 게 맞대? 괜히 비슷한 사람 보고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야? 그러게. 나도 내 눈으로 봐야 믿을 상황이라. 그리고 오해는 하지 마.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사별 후 힘든 시간 견디고 지금은 자기 덕분에 잘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친구 말대로 정말 전 남편이 살아있다면 내가 농락당한 건가 싶기도 해서 확인해보고 싶어. 이해해줄 수 있어? Of course. If you want, I'm okay. 괜찮으니까 자기 편한 대로 해. 고마워, 자기야. 저는 친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양해를 구했고 가발에 안경까지 변장한 모습으로 댄스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 시선이 가지 않는 곳에서 전 남편, 그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친구의 말처럼 전 남편이 자주 온다던 시간에 맞춰 숨듯이 대기했죠. 그리고 친구의 말대로 전 남편은 살아서 댄스 학원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라틴계 여성과 열정적으로 탱고 춤을 추기 시작하더군요. 우픈 현실이자 현타가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5년 전 사별한 남편이 왜 눈앞에 살아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틴계 여성은 부인인 듯 보였고 꼬마아이도 옆에 있더군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이 난감해졌고 상황 판단이 흐려졌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충격적인 전 남편의 살아있는 모습에 저는 사별로 우울증이 왔던 때보다 더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에게 심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곧바로 전 남편, 어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머, 세상에, 네가 여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오랜만에 네가 무슨 일이냐고? 잘 지내셨어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별일 없으시죠? 아니, 글쎄, 갑자기 찾아와서 무섭게 왜 이래?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어서 말 안 해? 네가 한국에, 아니, 내 집에 무슨 일이냐고? 맞춰보시죠, 어머니. 이미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어른이랑 말장난하려고 그래? 시모의 태도는 전보다 더 매몰차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주고 간 명의의 집에 그대로 살고 계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에게 댄스 학원에서 열심히 춤추던 모습이 담긴 전 남편의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라틴계 여성과 춤추는 전 남편. 시모의 아들 모습을 보자 당황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사진을 들이밀며 계속 추궁하자 너무나도 당황한 시모는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두서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라틴계 여성은 멕시코 엄마의 혈통으로 한국에서 멕시코 관련 사업을 하는 유명한 부자의 딸이었고 저와 결혼 직후 전 남편은 저 모르게 이중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미국에서 저와 만날 당시 그 멕시코 여자와도 알고 지냈던 모양이었고 아무래도 저와 저울질을 하던 상황이었겠죠. 미국에 계신 저의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던 그들은 저를 택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결혼 생활을 이어갈수록 친정아빠의 판단으로 경제적 지원은 끊기게 되었고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 멕시코 여자의 끈은 놓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너무나 파렴치한 그들의 속물 근성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모와 남편은 그 멕시코 여자를 잡기 위해 혼인신고만 안 한 유부남인 걸 숨겨왔던 거죠. 돈줄이 되어줄 여자 타깃이 필요했던 거고 미국에서 만난 저 역시 타깃 중 하나였던 겁니다. 당시 한국에 급히 저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던 사무실이나 시모와 살던 대저택도 모두 미리 짜놓았던 사기이거나 부풀려진 것이 많았습니다. 저를 단번에 믿게 만들어서 사기를 치려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와 결혼 후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물질적인 이득이 크게 없자 그 멕시코 여자를 잡으려고
온갖 수를 쓰다가 결국 제가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 극단적인 거짓말, 사별로 위장했었답니다. 멕시코 여자의 경제적인 부를 탐해왔던 전 남편은 제가 미국 친정에 간 사이 자신을 실족사로 저와 사별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아무런 가책도 없이 새 살림을 차려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명백해졌습니다. 이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말이죠. 긴 이야기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 듣고 나니 이제 저도 더 이상 미련 없네요. 잘 드시고 잘 사세요. 이게 어디 건방지게 샹 꺼져. 미련 없다는 년이 왜 찾아온 거야? 설령 내 아들 지금 잘 사는데 깽판 치려는 마음이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냥 죽은 것보다 다행이다 생각하고 너랑 인연 아니구나 하면서 잊어. 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여전히 말씀은 잘하시네요. 왜? 겁나요? 제가 깽판 칠까봐? 그만하고 가. 더 이상 너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아들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산 주제에 뭘 결혼했다고 유난을 떨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댁의 아드님께 얼씬도 하지 않을게요. 걱정 마시고 다만 밤길 조심히 다니라고 전해주세요. 아니 저게 아주 끝까지 지랄이네. 야, 당장 꺼져. 협박하는 거야? 이 집 또 찾아오면 신고해버릴 거야. 신고? 누가 신고해야 하는 입장인지 아직도 모르시나 보네요. 정신을 언제 차리시려나? 이게 어디 어른한테 혀를 차? 너 진짜 이 정도로 좋게 말할 때 가라고 이년아. 시몬은 저를 떠밀치더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도 그들의 마음과 실체를 알게 된 이상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지난날 남편과의 사별로만 알고 우울증으로 흘려보낸 세월, 그리고 다시 재기하기 위해 힘겹게 노력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허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부모님 역시 저로 인해 충격과 괴로움의 시간을 함께 보내셨던 기억들이 되뇌어졌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들에게 전해줄 답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야, 나 일이 좀 생겨서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 한국에서 공연 일이 있어? 미안한데 그런 일은 아니고 사적인 일이야. 도와줄 사람이 너밖에 없네. 뭔데 그래? 얘기해봐. 사별로 사기를 당했어. 전 남편에게. 그리고 너가 말했던 대로 전 남편이 살아있는 걸 확인했어.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 사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그 여자도 나처럼 돈 있는 집안 딸이라서 타깃이 되었던 것 같아. 말하자면 사기 결혼을 당한 셈이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어쨌든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도울게. 걱정 마. 그날부터 저는 친구와 함께 댄스 학원에서 멕시코 여자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모르게 말이죠. 알아도 이해해줄 사람이긴 하지만 제 과거사 때문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장을 한 저는 댄스 학원에서 마치 처음 한국에 온 사람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여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컨셉이었죠.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곳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혹시 한국말 하세요? 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스텝을 연습하다 보면 발이 꼬이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오셨어요? 여기 커플 댄스잖아요. 아, 남편도 곧 올 거예요. 그쪽은 혼자 왔어요? 자기야, 나 찾았어? 아, 여자 두 분이 커플이셨군요. 여기 다양한 분들 많아서 저도 익숙해요.
어머, 이해심도 넓으셔라. 같은 여자끼리 친하게 지내요. 네, 좋아요. 일주일에 2번씩은 남편과 혹은 아이도 데리고 오니까 종종 봬요. 좋아요. 다 이런 곳에서 사람도 알고 만나려고 오는 거죠, 뭐. 저도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친구 말고는 사람 관계가 넓지 않아요. 또래 친구들과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연락처도 교환할까요? 아님 카톡 아이디라도? 그럴까? 난 좋아. 저도 좋아요. 이거 제 명함이에요. 친구와 저는 전 남편이 오기 전까지 그 여자의 연락처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자리를 피했죠. 다음날 동네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자며 친구와 함께 셋이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의심 없게 밖에서도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굳이 커플 댄스 학원에서 만날 일이 없게 되어 전 남편의 시선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에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었죠. 그리고 동네 친구처럼 친해지는 척 은근슬쩍 떠보면서 그녀와 전 남편의 동태를 살피기도 했죠. 알고 보니 제가 미국에서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던 그 시기부터 이미 멕시코 여자와 양다리였던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녀와 전 남편의 연애담을 듣고 있자니 전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속이 부글거렸습니다. 제가 알던 전 남편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고 처음부터 돈만 밝히고 여자 등이나 쳐서 먹고 사는 인간이었던 거죠. 그렇게 친구와 셋이 자주 만나게 되면서 마치 속내를 터놓는 절친처럼 가까워진 듯 보여지게 했습니다. 난 사실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았어. 미국에서 오래 살기도 했고 부모님도 미국에서 부유층에 속할 정도라 고생하며 살 이유가 없었는데 다 남자 때문이지 뭐. 아, 그 미친놈? 희대의 악마 같은 사기꾼 때문에? 음, 다 잊은 것 같아도 또 생각하면 여전히 악몽 같아. 무슨 일인데 그래? 미친놈을 만났었어? 어떤 놈인데? 내가 혼내줄게. 곁에서 봤던 나도 깜빡 속을 뻔했다니까. 근데 네가 무슨 수로 혼을 내준대? 내 친구가 당하고만 있게 둘 순 없잖아. 역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의리 있다니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그날 전 남편의 실체를 얘기했습니다. 사기 결혼에 사별까지 사기당하고 우울증을 앓던 시절까지 말이죠. 단 멕시코 여자의 현재 남편이라는 점만 숨겼죠. 제 얘기에 흠뻑 빠진 그녀는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나쁜 놈 혼쭐 내주자며 저보다 더 난리더군요. 그래서 그때 제 친구가 거들며 운을 띄웠죠. 너 그 사기꾼 새끼 사진 없지? 있어. 사실 다 잊고 지웠다가도 한편으로는 한국 어딘가에서 만난다면 복수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증거처럼 남겨둔 사진들이 있긴 하지. 정말? 아직 가지고 있어? 어디 봐봐. 나 좀 보여줘봐. 응, 가지고 있기는 한데 내가 집에 가서 찾아보고 나중에 단톡에 남길게. 근데 마음은 고마운데 친구야, 너가 무슨 수로 찾아. 그리고 잡아서 혼을 내는 건 더 어렵겠지. 나 그런 정도는 도와줄 배경들 많아. 걱정 마. 사진 주면 내가 도와줄게. 본인의 남편인 줄도 모르고 돕겠다는 그녀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보다 저의 전 남편의 모습을 더 궁금해하는 그녀는 단톡에서 사진을 달라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드디어 저와 전 남편의 다정했던 결혼 생활 모습을 담고 있던 사진들을 묵지 않고 단톡방에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톡의 숫자들이 사라지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런 답이 없어서 제가 먼저 단톡에 모르는 척 말을 걸었습니다. 사진 더 있으면 보낼게. 최근 사진들은 아니어서 알아보기 좀 어렵나?
다시 봐도 말끔하고 잘생기긴 했네. 사기꾼들이 보통 다 그런가? 진짜 내가 아는 인간 중 최악이다. 너의 전남편으로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인간 쓰레기야, 개쓰레기. 친구의 한술 더 뜨는 카톡에도 멕시코 여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에서 야단이 나는 상황인가 예상만 했고 저와 친구는 계속 모른 척 단톡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며칠 뒤 멕시코 여자는 우리더러 만나자고 하더군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걱정했잖아. 바빴던 거야? 카톡을 읽고 답도 없어서 무슨 일인가 했네. 나 실은 남편이랑 이혼 준비 중이야. 뭐라고? 갑자기? 아니 왜? 해외에서 만나서 한국에서 아이도 낳고 잘 산다면서. 아이도 아직 어리잖아. 대체 무슨 일이래? 넌 괜찮은 거야? 괜찮진 않지만 괜찮아질 것 같아. 너희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정말 괜찮은 거지? 아이는?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친권도 포기하게 했어. 어차피 능력도 안 되고 거질꼴 돼서 나갈 거니까. 어쩌면 나도 너처럼 사기를 당했는지도 몰라. 결혼 전에는 다들 달콤하잖아. 너무 달려드는 남편 때문에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계획하고 생긴 건 아니었어. 그리고 내 돈, 친정 돈 가져다 쓰기 바쁘던 인간이야. 이번에 정신이라도 차리면 다행이고 어쨌든 다 너희들 덕분이야. 이혼 급히 서두르느라 바빴어. 그녀는 끝까지 저의 전남편이라는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녀가 얘기해주는 내용 외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양쪽 다 모르고 당한 피해자들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녀도 미련 없이 잘 정리하는 게 다행이다 싶었죠. 전남편은 여전히 저의 계획대로 이혼당한 사실을 모릅니다. 멕시코 여자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친구들이 있는 단톡에서 떠드는 사진이라며 증거를 제시했을 뿐 그 친구 중에 제가 있다는 얘기를 꺼내진 않았던 거죠. 그가 제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처럼 저도 계획적으로 그의 불쌍한 아내에게 접근하여 나이스하게 그를 향해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여자는 자신에게 얹혀 살던 남편에게 받을 위자료도 없자 시모가 살던 집을 팔게 해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명의였던 그 집이었죠. 참 아이러니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누구라도 돌려받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멕시코 여자는 멕시코로 떠났습니다. 끝까지 제게 아무런 얘기는 없었고 저와 친구에게 비싼 명품백을 하나씩 선물하고 갔습니다. 특히 제게는 정말 구하기도 어렵다는 희귀템으로 너무나도 비싼 가격의 가방이었죠. 고맙고 미안하다며 말이죠. 평범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중년도 알콩달콩 할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말이죠. 아픔을 겪으면서 또 사별이라는 걸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과거에 긴 시간을 허비했다고 후회한 적도 많았습니다. 눈물로 지내온 세월이 너무 많았죠. 그러나 그러한 아픔의 시간과 후회도 살면서 꼭 필요한 때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이제 좋은 사람과 좋은 현재를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로 후회가 밀려올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은 언제나 흐르고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견디다 보면 회복할 수 있는 더 좋은 시간이 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